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경 공부. 오늘은 이제 11번째 공부할 차례죠. 11번째 지천태. 하늘에는 땅이 있고, 땅에는 하늘이 있고, 이것을 배워야죠. 이 의미고, 이거 양으로만 이루어졌죠. 그래서 둘이 올라가는 기운, 내려가는 기운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통할동자를 써가지고, 이 태에게는 통한다로 의미를 하고 있죠. 그 이제 이 태는 문왕이 집필한 이 계사를 보면 소왕대길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음이죠. 그리고 대는 양으로 보고 소인지도 대인지도 가왕자 이거 올레자. 그래서 음은 가고 양은 온다. 그러면 길하다. 그러면서 태소왕대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소가 가는 것, 음이 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후학들이 12벽계설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1월계에 보니까 태계가 왔죠. 태계가 와서 이해는 음이고 밑에는 양이죠. 세 개씩. 그래서 건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가 간다는 것은 음이 간다는 것은 여기서 음이 하나씩 이뤄가죠. 이제 여름이 돌아오니까 보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3월달 가니까 이제 두 개 없어지고 4월 갔더니 이제 순양으로만 변해 있죠. 이렇게 이 중지 건계로 배웠었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것이 또 순환되죠. 또 그 다음에는 6월 5월달 가니 이제 음이 양이 음으로 변해져. 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기 7월달 가니까 이게 천지 비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도전계라고 하죠. 다음에 배울 계가 이 천지 빗계거든요. 12번째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것이 이게 디천 떼계죠. 이것이 도전계. 이제 이게 엎어질 전. 엎어질 도죠.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넘어지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다죠. 그래서 거꾸로 엎어졌다. 이에 이 곤이 땅으로 오고 이제 천이 하늘로 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으로 바뀌었죠. 이제 상하로 교육 도전됐죠. 그래서 천지 비계로 됐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가 하계로 온 거. 그리고 이게 내계라 그러고 외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액계 밑으로 내려온 것이 도전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음양대응계. 말 그대로 음과 양이 대응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이 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이 음으로 바뀐 것이 음양대응계다. 그래서 다시 천지비계가 됐지만은 다른 것은 이게 만약에 중간에 이 음이라면 이제 이게 이화잖아요. 화. 그러면 여기로 가면 여기 이제 양으로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변하는 것이 음양대응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하교육계. 상하교육계는 아까 도전계하고 이제 다르게 도전계는 왕창 다 왔는데 이 상하교육계는 한 개 한 개씩 뒤집히는 거예요. 이에 상효가 초효로 오고 그래서 상효가 이 음이었는데 예?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 양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음이 양으로 변하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이 됐죠? 초효로 왔죠? 그 다음에 5효가 2효로 오고, 3효가 3효로 오고, 4효가 3효로 오고, 그 다음에 3효가 4효로 가고, 예? 그 다음에 2효가 5효로 가고, 초효가 상효로 갔죠. 이것이 하나씩 뒤집어지는 것이 상하교육계다. 그 다음에 이제 혹계는 말 그래도 이제 상호할 때 이 호자 쓰잖아요. 우리가 서로서 연결되는 거. 이렇게 보면 2호부터 4호까지죠. 세 개가 우리가 단계가 이게 세 개씩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2호부터 4호까지 연결된 게 네 호계라 그래요. 네 호계. 그다음에 이 3호에서부터 5호까지 세 개 연결된 게 외호계 밖에자 써서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연결시켜 보면 2호에서 이렇게 4호까지 가면 이게 택기가 되잖아요. 하나 이 음이 되는 거.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보니까 음이 두 개, 양이 두 개, 음이 하나죠. 여기서 음이 두 개, 양이 하나죠. 이대로 갖다 놓으면 것이 택계. 그 다음에 이 외계 이제 이에 올라타는 거. 그러면 이게 3호부터 5호까지가 기예요. 세 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진께죠. 진내. 요대로 가면 양이 하나에다 이의 의미 두 개죠. 이렇게 양이 하나에다 의미 두 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내죠. 그래서 일일 때는 이에서부터 읽으니까 내택 기맥계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가 변하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공부해봤습니다. 이 12백기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2백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소가 음이 하나씩 달아나고 양이 하나씩 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 통할 통자라 문항이 집필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초구를 보면 발모여라. 이게 띠모죠. 이걸 띠를 뽑은 게 뺄 발이죠. 예? 이게 띠를 뽑았다.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 이제 실제 띠 풀을 보들어올 때 뽑아서 먹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험난할 때를 비교해가지고 띠에다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띠풀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잘 도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잔디로 비교를 해보면 잔디가 이렇게 쫙 있으면 한 중앙을 딱 잡고 뽑으면 띠가 밑에가 뿌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몽땅 빨려 나오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띠가 뽑으면 이제 여기서 이기휘라 그것이 무리가 져가지고 이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발모여라. 그리고 이기휘 이것이 무리기자죠. 이거 이제 고슴도치로도 치죠. 그래서 고슴도치가 뼈 쪽에서 이게 전쟁을 의미하고도 그렇거든 여기서. 그래서 경계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가요. 그냥 한문풀이 해갖고 이해가 안 가는데,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 주나라 이야기죠. 주나라에서 쌍나라인데 지금 이 하계가 주나라 이야기인데, 무왕이 상나라로 치러 나가는데 옆에 제후들이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즉 이 띠가 이렇게 뿌리끼리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모아져 있듯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나간다. 이게 칠정자죠. 근데 이제 상나라를 치기 위해서 무왕이 이제 제후들을 데려가다가 또 상나라에 또 마지막 왕 주왕 폭군 또 제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걔들을 치고 나가면 길하다 이렇게 되죠. 우리 상나라를 정복하러 가는데 방해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을 치고 나가면 길하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 나갈진자를 내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칠정자하고 이 과랑자를 또 구분은 해야죠. 이게 칠정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옆에 소인 지도를 치고 나가는 거고, 이 과랑자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을 이 과랑이라 이렇게 아까 소가 하나씩 물러나듯이 옆에 건들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 하는 것을 이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나가는 것을 이 과랑자로 쓰고, 이것은 옆에 걸거친 것들을 치고 나가는 것을 칠정자를 쓴다. 그런데 둘 다 나가는 것은 나갈치인죠. 이 글자로 통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띠를 뽑아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험난할 때 이야기하냐고. 진짜 가난할 때는 띠뿔을 먹고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을 치고 나가서 길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띠뿔이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에게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고, 이제 무왕이 상나라를 치러 나가는 정복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는 이게 서로 이렇게 이제 감싸는 것을 이제 쌀포죠. 이게 쌀포. 그래서 포용한다 할 때 이 포를 쓰잖아요. 그래서 거칠황, 포황. 이 거칠이라는 것은 사람들 인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당파 떠나서 모두 다 포용한다.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죠. 진보니 보수니 할 것 없이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빙하라. 이것이 탈빙자죠. 그래서 강을 이 험난한 강을 내가
건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강이란 것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하천을 이야기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큰 그 강, 양쯔강이나 황하 뭐 그런 큰 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맨발로 건너려면 험난하냐. 우리가 이서대천이라고 맨발로 건너면 이롭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죠. 그래서 마찬가지 같은 뜻으로 강을 건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큰 험난한 강을 이제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서로 도와서 강을 건너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친 것을 포용하니까 마찬가지 또 여기도 이게 이제 뭘 화자죠 이게 우리가 그 한국에서는 이것을 뭘 원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게 뭘 화자를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게 끼칠 유 그러니까 나하고 그러니까 그 뜻이 안 맞는 사람들도 같이 나한테 포함되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먼 것을 아이브를 썼으니까 멀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포함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뜻을 같이 함께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가까운 것은 잊어먹어야 한다. 이게 법분자죠. 그리고 이절방이니까 이 반대로 이제 이 가까운 사람들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되면 가까운 사람들을 쓰지 말고 이렇게 멀리 포옹해서 온 국민을 다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 정치 보면 그렇지 않죠. 그 대통령 사람도 또 자기 검사 출신이라서 맨 검사들만 높은 관직에다가 모으고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포용하고 그 가까운 애들 버리고 하면 그것이 이제 중도 아니에요. 중도로 행하면 숭상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군자 자리니까 이 군자답게 포용을 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지혜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은 무평, 부피, 이게 이제 언덕피죠. 예? 언덕피, 비탈진 거, 언덕피. 그 다음에 무왕, 나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불복, 돌아오지도 않았다. 나가지 않았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 그건 중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간이죠. 근심할 간. 그래서 이제 이게 비탈지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또한 돌아올 것도 없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똑바로 있으면 무과하다. 성인군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물휼 그랬습니다. 이 절대 부정사죠. 이게 근심하다, 어렵다 할 때 휼자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동정하다, 사랑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뜻글자라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심하지 마라. 그걸로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중도로 해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서 먹을 거 먹고 밥식자니까 먹고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역에서는 지금 먹는 것을 이제 기다림으로 보죠. 성인 지도로 은택으로 보죠. 이게 마시고 먹고 이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건께서 배웠죠. 그래 이제 서양에서 들으면 영어에서는 이제 술 같은 것을 드링크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그래 요즘은 액체로 된 것을 마시는 걸로 이야기하지만 원래의 뜻은 액체나 고체나 먹는 것은 이 밥식자 써가지고 먹을 식자 써가지고 먹는 걸로 하늘의 은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사부터는 여기 이제 상나, 제가 이제 주나라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상나라 이야기에 들어가죠. 상나라가 이제 쇠퇴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게 빨리 날 편이죠. 그리고 이게 가멸부, 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불자니까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역사를 알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기린. 그래서 이웃들이 이제 이게 지금 성인 지도라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씩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닐 뿐이니까 성인 지도가 아니다.
부자가 아니다. 있는 돈이 다 날아간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나라가 이제 소멸돼 가니까 세에 가니까 그 제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웃들이 떠나면 이제 경계심을 갖고 이제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불결하고 있잖아요. 어? 그 경계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것들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그 상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고 세에 가는데 이제 어리석은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 생각을 하고 그 반야신경도 보면 그 전도 몽상이라 그러죠. 옛날 그 생각을 갖고 계속 그러니까 상나라의 옛날 임금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떠나면 눈치를 채고 자기도 같이 따라갈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옛날 사람들 믿고 잘해준 걸 믿고 경계를 안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루몽이란 보면 호자가라고 이제 노래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 하나같이 신선 좋은 줄 알건만 부귀공명 잊지 못하니 좀 더 못 모아 평생 한이 될 뿐 정작 움켜쥐면 이내 눈 감을 때로구나. 좋으면 이내 끝나고 많이 끝나는 것은 좋다. 좋으려면 반드시 끝나야 하는 법. 끝이 없으면 어찌 좋다 하겠는가.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것을 눈치채고 빨리 같이 떠나든가 아니면 달라붙든가 그런 마음을 먹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라가 세에서 이제 망조에 들었으니까 그 경계사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고는 제을 기임의 이지원기라.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 이 준하가 힘이 세지니까 서백이죠. 문왕이 되기 전에 서백 이야기 하는데 제을 기임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집갈 기자로 썼죠. 그래서 이 제을의 여동생을 서백 문왕 되기 전이니까 서백한테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을 보죠.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크게 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인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주나라 힘이 세져가지고 자꾸 치르려고 그러는 낌새가 있으니까 이 제을이 눈치채고는 서백한테 내 동생을 줄 테니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 하늘에 준 복이다. 크게 길하다. 이것이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러죠. 그 대통령 옛날에 보면 누구요? 노태우 딸하고 성경이 지금 이제 SK 누구요? 그하고 둘이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혼인 동맹이죠. 또 재벌 자식하고 또 재벌 딸하고 이렇게 맺어주는 서로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동맹을 맺으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쉽죠. 제을 김의 이지원길이다. 또 상륙으로 가보면 성복 우왕이라 이게 쌓을 성이죠. 성을 쌓는다. 이건 돌아올 복이고 어조사우 이게 해자황이죠. 자, 이러면 성을 쌓았는데 돌아왔다는 건 성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시 원위치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해자황이라는 거, 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을 쌓으려면 그 옆에를 파가지고 그 흙으로 돌로 이렇게 이제 성을 쌓죠. 근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원위치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상나라가 이제 망하는 쪽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이 다시 원학됐다는 것은 무너져가지고 이 해자 구덩이가 다시 메꿔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데죠. 그래서 이게 해자 황을 이때 물이 없는 말하자면 구덩이가 땅을 파가지고 성을 쌓았으니 이제 구덩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 있는 것은 모찌자를 쓰죠. 삼변에다가. 그 다음에 물용사라.
이것은 이제 상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마지막 주왕의 아들이 있죠. 녹봉을 그 상나라 유민들을 관리하라고 옛날 상나라 수도에다가 한 자리 줬죠. 봉을 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녹봉 보고 절대적으로 이 군사사 잖아요. 이 승사인데 이것은 군사사 썼죠. 군사를 절대적으로 쓰지 마라. 에? 그리고 자읍고지라. 그 읍에다가 명령을 내리지 마라. 네가 이제 말하자면 다시 일어나려고 상나라 유민들이나 옛날 제후들한테 뭣도 소식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썼죠. 그 명령을 알리지 마라. 읍에다가. 그러면서 똑바로도 인색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가 하는 것은 그 똑바로일지 몰라도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상나라가 이제 멸망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마라 하고 경고사 쪽으로 이야기한 것이 상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